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문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따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쿵 이 시간이 없었다면 삶이 얼마나 밋밋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시쿵 이 시간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코로나로 난리법석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목련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봄을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요. 봄을 살펴볼 그런 여유도 없었는데요. 어느새 벌써 계절이 조용히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때 아닌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 1호는요. 3월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거의 없죠. 그렇게 또 눈이 좀 내렸는가 싶었는데요. 벌써 3월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곁에 살며시 다가온 봄. 자연은 참 인간에게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또 실록이 푸르른 여름이 지나면 또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버려야 할 가을이 온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순리이고 교훈입니다. 3월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와 문학이 있는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 한 편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요,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시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시가 여러분들한테 더 교감이 되고 좋은 시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뭐 대단한 시라기보다요, 형 이상학적인 시보다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시. 그러나 조금은 아름답고 조금은 촉촉하고 조금은 좀 떠올리고 싶은 조금은 낯선 그런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다가요. 또 지난주에 눈도 내리고 했었죠. 문득 이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할 겁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시 먼저 듣고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궁이에 집힌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멀고 아득한 곳에서 내리는 눈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이 시는요. 초현실주의적인 화풍으로 유명한 화가인 샤갈의 작품 나와 마을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하십니다. 이 시에서 샤갈의 마을은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공간이면서요. 또 상상 속 고향 마을이 아닐까 하는데요. 눈과 관련된 감각적인 표현이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 또 소생하는 것 같은 그 생명의 이미지를 잘 살려낸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환상적인 분위기가요. 오히려 따뜻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시죠. 그림을 보고 시를 또 이렇게 낯설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구나 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을 보고 쓴 시. 그래서 그런지요. 회화적이고 좀 감각적인 면이 엿보이죠. 이 시는 굳이 따지자면요. 자유시면서도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이 3월의 봄에 겨울의 상징인 눈을 소재로 썼는데요. 오히려 춥고
붉고 차갑고 하얀 눈을 소재로 썼는데 봄의 생명력이 더 물씬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것이 시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를 조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저는 이 구절에서요,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라는 말에 바르르 전율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맑은 봄의 생명감이 이 혈관을 타고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봄의 생명감을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비교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안악들은 그 해의 가장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고 하죠. 이 표현은 말입니다. 마치 겨우내 이 메말랐던 생명체, 쥐똥만한 겨울 열매가 그 메마른 생명체 아니겠어요? 그 생명체가 바짝 말랐던 생명체가 봄의 생명력을 얻은 올리브빛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참이 색감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신비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상당히 감각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밤의 안악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이 마지막 식기가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가는데요. 이 마지막 식기는 불을 끄는 게 아니고 불을 지피는 거잖아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봄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의 변화를 난악들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행위로 비유하면서요. 또 이때 불은 봄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절단됐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이렇게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참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눈 하면은요, 춥고 겨울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시에서는요, 눈이 봄을 오히려 유발시키고 생명을 느끼게 하잖아요. 참 따스하고 평화롭고 맑고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마치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시입니다. 샤갈의 마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 가공의 세계예요. 눈과 새로 돋는 정맥, 올리브빛, 불등, 뭐 이렇게 이질적인 시어들로 인해서 이 자유로운 연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환상적인 세계로 끌고 갑니다. 이 시는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존재의 신비로움과 이 자연의 조화로운 정신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행마다 의미를 전달하기보다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심상들 있잖아요. 그런 심상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춘수 시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꽃이라는 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김춘수 시인은 초창기에는 이 관념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를 거치면서 또 1960년대에는요, 관념과 의미를 오히려 해체하고요, 대상이 갖는 순수 이미지를 추구하는 무의미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 시가 그 무의미의 시를 추구했던 김춘수의 1960년대 작품 경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해요. 봄이 오고 있는데 눈이 내린다는 아이러니한 풍경, 뉴욕 일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샤갈의 마을인 것 같이 느끼게 해줍니다. 그 아이러니한 풍경을요, 푸른 정맥이라는 시어로 또 봄을 맞는 의욕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대단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특히 이 마지막 행이 놀라운 것 같아요. 3월에 눈이 내리는데도 안악들이 아궁이에 불을 다시 지핍니다. 눈 내리는 가운데 꺾이지 않는 봄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놀랍게 비유한 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이런 3월, 때로는 4월에도 눈이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시가 주는 이미지가 더 짙게 다가와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를 하얗게 덮고 눈이 내려서 땅 밑 물이 닿지 않았던 뿌리도 적시고 또 겨울 동안 또 죽지 않은 균들 다 죽이고 이 코로나 다 종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봄을 갈망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를 쓴 김춘수 시인은요, 192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니혼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때 일본 제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요, 퇴학을 당하고 교도소에서 7달 동안 수감이 된 적도 있습니다.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영남대학교 문학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광복 후에 예전의 서정적인 바탕 위에 주지적인 시풍을 이루는데 힘쓴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한마디로 사물의 사물성을 집요하게 탐구해서요, 누구보다 날카롭게 사물을 응시하고 존재를 이미지로 노래한 시인입니다. 시집으로는 구름과 장미, 늪,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남천, 비에 젖은 달 등 다수가 있고요. 실론집도 다수가 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상, 아시아 자유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1세기의 한국 시단을 이끈 시인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1660 AM 뉴욕 K라디오 문학 프로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 좀 나눠볼까요? 네, 한국문인협회는 3월 12일 제8회 이설주 문학상 수상자로 이상범 시조 시인을 결정 발표했습니다. 이설주 문학상은요, 이설주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면서 한국 시와 시조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시인입니다. 올해 수상자인 이상범 시조 시인은요, 1935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입니다. 1963년에 시조문학 3회 추천 완료했고요. 1964년 신인예술상 수석상 수상했고요. 19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습니다.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한국시조사 대표, 포석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정훈시조문학상, 한국문학상, 중앙일보 시조대상, 육당문학상, 이호우 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고산문학상, 바움문학상, 유신작품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서로는 시집으로 별, 신전의 가을, 화엄벌판, 녹차를 들며 등 26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이설주 문학상은요, 한국문인협회가 주관했고요. 취암 장학재단과 사조산업이 후원했습니다. 상금은 2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서도 이 개학이 한 달 여간 연기되었나 봅니다. 외출도 하지 못하는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린이 청소년 문학도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인터넷 서점 yes24가 발표를 했는데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석 주간 어린이와 청소년 문학도서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어린이 문학도서 판매 건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64%나 증가했답니다. 청소년 문학도서는 96.4%, 많이 늘었네요. 96.4%가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요. 길어진 방학 기간 동안 국어 학습에 필요한 문학 작품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려는 학부모의 역량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문학책 읽기는 참 중요한 교육화두로 떠오른 바가 있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아이들 책 잘 안 읽습니다. 예, 책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인터넷, 또 게임 등. 책을 읽을 수가 없는 분위기죠. 그런데 이렇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독서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이에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부디 몸 건강하시고요. 손 씻기, 손 세정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 잘 지키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환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